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피로 파손 쪽에 보시면 여기 사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출전은 파단면에 보는 방법, 파면 관찰과 파손에서 길전형 일간 공업신문사 일본 쪽 2009년도 자료입니다. 이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변압기 방진용 코일 스프링의 피로 파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보시면 이렇게 싹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크랙이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피로 균열이겠죠. 직경은 파이 42mm, 선경 전체 직경은 42, 선경 7mm짜리, 유효 건수는 34, 자효장은 265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질이 뭔지 봤더니 탄소, 교소, 망간, 인, 황, 굴이 약간 들어 있고요. 이 정도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0.2 이하니까 보통 0.2 이하는 그냥 합금강이 아니고 탄소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탄소강 보시면 되겠고요. 합금원소 거의 없는 거니까. 보시면 이제 0.75, 그러니까 0.8짜리 공석강입니다. 공석강. 대단하죠. 공석강을 단단합니다. 공석강. 보통 구조형강 해봐야 55C까지밖에 안 쓰는데 보통 우리 KS에 나와 있는 기계 구조형강 보시면 예, 보시면 기계 구조형강 해가지고요. KS 보면 SM이죠. 10C에서 SM 55C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SM은 스틸이고요. 스틸 오브 머시너리 스틸 4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 4 머시너리 스트럭처 이래가지고요. STRUCTURE 기계 구조용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M10C에서 55C까지인데 요거는 S80C니까요. 상당히 많죠. 탄소가요. 스틸 카본이잖아요. C도 카본이고요. 카본이고 나누기 100이죠. 그러니까 0.1에서 0.5까지인데 얘는 0.8이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상당히 강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방진용 코일 스프링 파손 해가지고 재질은 SWPA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스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틸, 와이어, 피아노선이죠. 피아노 와이어. A종, B종, C종 해가지고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기호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P가 이게 아마 스프링 쪽이 아니고 피아노 와이어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스프링인지 피아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피아노 와이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아노선 스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냉간 가공하고 쇼피닝 했다 이렇게 표면을 쇼피닝 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쇼피닝한 이유는 이제 표면에 압축력을 주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압축을 주면 균열이 생기더라도 균열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균열이 생겼는데 일단 조건 보시면 유중 기름 쪽에서 편진동 인장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년 동안 썼습니다. 상당히 오래 썼죠. 썼는데 60에 70만 회 정도 썼다 이렇게 뭐 그 진동을 가해졌다면 그렇게 보시는 것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18년인데 결국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18년에도 이게 파손되면 안 되죠. 그 변압기 자체를 바꾸기 전까지 그 수명까지는 가야 되겠죠. 강도 계산상 최대 전달 능력은 27kg/mJ 제곱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파단면을 봤어요. 이제 균열부를 잘라서 보니까 파단면을 만드는 거죠. 파단면을 잘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상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절반 정도만 지직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화살표가 되겠죠. 화살표 여기가 균열 시작점이죠. 1번 균열 시작점 이렇게 됩니다. 점이 되고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가 아마 가공할 때 약간 그 툴마크 그러니까 냉간 인발할 때 약간 표면에 어떤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 2번이잖아요. 여기가 균열 진전 영역이죠. 균열 진전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 3번이 최종 파단 영역 이렇게 됩니다. 최종 파단 영역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절반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입니까? 예, 가해자는 하중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찍찍 결국은 사용 중에 계속 균열이 시작됐고요. 균열이 진전됐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육안으로는
비치 마크가 안 보이죠. 육안으로 보이는 줄무늬는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나중에 쌤으로 보여드릴게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비치 마크는 없는 겁니다. 오다가 나중에 쫙 부러진 거, 뚝 부러진 거, 이 정도 균열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힘이 없다 보니까 찌직 한 방에 이제 부러진 거잖아요. 최종 파단 영역. 자, 그러면 보통 우리 파단면, 피로 파단면 분석할 때 2번 영역, 균열 진영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결정립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보이죠, 원래. 그래서 2번에 나타날 수 있는 게 2번 영역에는 지우고 갈까요? 2번 영역은 몇 개, 크리베이지라고 2번에 나타나죠. 1번은 시작점에 놔두고 2번 보시면 몇 개가 보이죠. 일단 몇 개. 이걸 크리베이지 CLEAVAG라 보이고요. 얘들은 뭡니까? 육안이 아니고 쌤이죠. 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파단면 보는 거. 요게 보이고, 몇 개, 크리베이지, 쌤으로 봐야 되고요. 쌤으로 봐야 된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요거 줄무늬. 피로 줄무늬가 있죠. 피로 줄무늬. 이게 스트라이션, STA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으로 보이는 거.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뭡니까? 몇 개 피로 줄무늬, 쌤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피로 줄무늬 중에 같은 피로 줄무늬인데 비치 마크가 있죠. 비치 마크. 이건 육안이죠. 육안이고. 요 두 개는 뭡니까? 두 개는 필수죠. 다 완전히 보여야 되고요. 필수로 보이고. 얘는 뭡니까? 선택이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영역에 나타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납니다. 요거. 몇 개, 피로 줄무늬. 같은 피로 줄무늬인데 스트라이션, 비치 마크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스트라이션은 이 마이크로 다니니까 눈이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예, 이렇게 있고. 3번 영역에는요. 3번 영역에 나타나는 게 이게 딤플이라고 그러죠. 딤플, DIMPL이 보조개죠, 보조개. 이것도 쌤으로 보이는 거죠. 쌤으로, 현미경으로 딤플이 보인다. 얘도 필수로 봐야죠. 뭐 필수. 이게 예전 드생 얘기 안 하는데 이것만 나오면 크게 뭐 얘는 관여 안 합니다만 얘도 그냥 필수로 보셔도 됩니다. 보이게 돼 있으니까 필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여주시고. 자, 그럼 보시면 A 보시면 파면 상부 약 2분의 1이 피로 파분이고 피로 부분이고 하부 2분의 1 최종 파선부잖아요. 균열 기점은 A, B 화살표 방향이 시작됐고 표면에 시작됐고 당연히 최종 파손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층 응력 부하가 상당히 컸다. 그다음에 C 보면 외부 측면으로부터 촬영한 건데 이쪽에 촬영한 건데 화살표 부분이 기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쌤으로 관찰해 보니 균열 기점 측정 추정 개수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표면에 깊은 기계가공 손상이 좀 여기를 또 확대했더니 보세요. 여기 이 기계가공 손상 이 0.02mm니까 이게 눈으로는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눈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때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피로 균열 기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이제 1번, 2번인 여기 2번이잖아요. 2번 영역을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점으로 떨어진 파면 중앙부를 여기를 쌤으로 했더니 화살표의 직각으로 화살표 직각 이렇게 보시면 스트라이션이 보인다. 여기 이제 취성 스트라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일본 쪽에서는 취성 연성 스트라이션 보이는데요. 이 스트라이션이 잘 보이면 연성 스트라이션을 부르고 주로 이제 오스나이트 같은 경우 또 페라이트 우리 구조형광은 강하니까 그걸 취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취성 파괴니까요. 뭐 취성 스트라이션 그냥 스트라이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줄무늬가 보이는데 잘 흐리죠 이게. 강한 젤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상공사 같이 무른 젤은 오스나이트는 잘 보입니다 이거. 쫙쫙 그렇게 막 그림 그리듯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결정립 이게 그 100개죠 100개. 몇 개 위에 결정립들이잖아요. 몇 개 위에 줄무늬. 요거 이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크리베이지 위에 피로 줄무늬. 여기 아주 증거가 나타나죠. 아 이건 피로 파괴다. 이렇게 우리 증거를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그림을 이제 스케치 했는데요. 기점 단면에 조직 검사 개소해가지고 A, B를 했는데 A 단면에 금속 조직 우측은 파단면이고 이 조직을 검사했는데 파면의 기점부 직각으로 절단해서 금속 현미경으로 조사했더니 요거는 쌤이 아니고 이제 연마해죠. 연마해가지고 내부 금속 조직 봐야 돼. 연마해야 되냐.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죠. 셈이 아니고 OM,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했는데, 우측 B 보시면 우측 파단면 상부는 스프링 내측 표면이고요. 내부는 뜨임 소로바이트 표면에 보면 표면 하얀색이 보이죠. 하얀색이요. 내부는 이게 소로바이트인데요. 자, 소로바이트를 만들었는데 표면은 탈탄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얗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S80C 공석강이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공석강, 그 유명한 공석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0.8짜리 여기 유명한 공석강. 그 만약에 스프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1.3 그러면 입내 꽉 찼죠. 펄라이트죠. 이건 하얀 건 페라이트, 펩시 펄라이트, 페라이트 시멘트, 페라이트 시멘트, 펩시 펄라이트 100%죠. 펄 100%죠. 펄 100.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소로바이트 만들었다 그래서 소로바이트 만들려면 일단 이대로 쓰면 좀 약하니까 올려가지고 오스네트를 만들죠. 풀. 그러면 만약에 800, 이게 723이니까요. 탄소광이니까 한 850도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감마. 요거 FE3는 뭡니까? 요 하얀 건 알파,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니까 C. FE3C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해돼가지고 FE3C 분해됐죠. 분해되고. 이게 BCC에서, 여긴 BCC죠. FCC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BCC가 FCC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건 올라가 FCC. BCC, FCC. 이렇게 바뀌어서. 요 FCC 뱃속에 탄소가 다 들어간 거죠. 감마, 이게 감마죠. 감마 속에 탄소가 0.8이 다 박혀 있는 거죠. 밖에서는 안 보이죠. 여기 뱃속에 0.8이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뱃속에 탄소가 박혀 있습니다. 고용 상태죠. 이렇게 감마 고용체.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얘를 0.8이니까 만약에 순행했다. 순행하면 자 금냉 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행하면 자 우리 그 전에 그 요거 커브 아시죠? 우리 MSMF선에서 이렇게 A1이고 MS MF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르텐 사이트 스타트 피니시 있었죠. 기억나시죠? MSMF선 0.8이면 여기가 0.8입니다. 0.8 여기가 0.6입니다. 0도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은 4도씨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0.8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 피니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잔류 오스나이트가 남게 되어 있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6 이상을 0.6까지 아니라 0.8을 만약에 100% 말텐을 만들려면 서브제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물을 집어넣었다 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행했다 그러면 일단 다다다다 마르텐 사이트 하고요. 일부 옵니까 여기 감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관행 오스트나이트 또는 잔류 오스트나이트라 하잖아요. 잔류가 남습니다. 잔류 감마 남습니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물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 0.8에 오면 MF 통과하려면 이게 마이너스 50도죠. 마이너스 50도. 1.0짜리는요. 여기 마이너스 100도입니다. 100도. 0.8이니까 마이너스 50도. 드라이 아이스에 집어넣어야죠. 물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100% 바뀌어야 되니까.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었다. 드라이 아이스 양 70도잖아요. 드라이. 이쪽에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아이스. 마이너스 78도니까 넣으면 100% 말텐스로 바뀝니다. 맞죠? 감마가 사라집니다. 잔류. 그러니까 이걸 통과했기 때문에 100% 피니시 통과. 마이너스 70도니까 맞죠? 그 다음에 쓰면 부러지니까 뜨임해야죠. 뜨임 어떻게 됩니까? 4단계. 구조인가니까 4단계니까 스프링 쪽이야. 스프링은 소르바이트인데 기억나시면 스프링을 다시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몇 도로 올릴까요? 쫙 올리면 뜨임하면은 4단계니까 몇 도입니까? 보통 400에서 A1까지인데 A1 직각까지인데 스프링 뜨임은 보통 뜨임 4단계 400에서 A1 직합니다. A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되니까 오스트나이트 바뀌니까 안 됩니다. 직각까지. 근데 스프링은 뭡니까? 우리가 적정 온도가 450에서 500도였습니다. 스프링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옆구리 밖에 했던 탄소 다 빠져나와가지고 말텐 사이트 빠져나와서 솔바이트 만들어지죠. 조대 입상 시멘타이트. 이게 그 유명한 요게 FE3C고요. 요건 페라이트. 패시니까 폴라이트. 폴라이트는 중문이죠. 층상. 조개 껍데기 모양이잖아요. 이건 조대 입상이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르바이트.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르바이트입니다. 입장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근데 표면은 하얗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소르바이트 이게 탄화물이 사라졌다. 그럼 뭐 됩니까? 흰색만 나오면 뭐 됩니까? 흰색. 페라이트 뿐이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표면에 백색 부분 탈탄층인데, 자, 넘어가 보세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면 위에 부분 금속 주집 봤더니 표면 탈탄 경미하고 표면 A는 경미한데, A에는 구멍이 생겼어요, 이게. 부식공. 부식 피트 발생됐어요. 사용 중에. 자, 기름 속인데 부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름 속에도 물이 섞일 수 있잖아요. 수분이 있지 않으면 부식이 안 돼. 수분이 습도 80% 이상, 6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부식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용산소가 있어야 되고. 근데 기름 중에라도 수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단부와 동일한 탈탄층, 하얀색 보세요. 탈탄층 보니까 중심은 소르바이트인데 표면이 탈탄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중심은 소르바이트인데 보시면 그럼 표면 탈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경도를 찍어봤더니 표면이 경도 확 떨어졌어요. 왜? 페라이트로 바뀌었으니까. 중심은 소르바이트고 파손 원인 가공시 표면 손상, 주사 전면 형성, 가공시 표면의 손상이 또 기계 손상, 뭐 인발할 때 좀 약간 스크래치 생긴 것 같고 경사각이 생성됐고 이것이 파손의 기점 역할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속 조직 관찰을 봤더니 표면 전체의 페라이트 조직. 그러니까 위에 봤더니 보시면 허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요. 표면 없어졌다. 허옇다. 페라이트만 남잖아요. 페라이트는 물러서 못 쓰죠. 순철 물러서 못 쓰죠. 순철이 무슨요? 다 강한 물에 공간이 많아서 무르잖아요. 무른데 강력한 시멘타이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르겠죠. 그러니까 페라이트로 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고 전체의 페라이트 조직. 냉간 가공 전의 수용, 열간 가공 시, 그러니까 탈탄은요 고온에서만 발생되거든요. 사용 중은 아니고 열간 가공, 열간에서 그 소성 가공할 때 아마 그때 너무 온도를 높이게 했다든가 너무 고온에서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 탈탄은요 이렇게 A1 이상에서 발생됩니다. 이렇게 간마 속에 탄소 있을 때 그때 쑥 빠져나옵니다. 그때 탈탄. 그래서 고온에서 한 900, 800도 이상에서 했다. 그때 고온 가공할 때, 열간 가공할 때 그때 탈탄된 걸로 사료된다. 이 탈탄적인 피로강도를 저하시켰고 표면의 부식도, 피로강도 저항에 아까 부식공이 있었잖아요. 그럼 대책은 뭐냐? 툴마크. 그러니까 가공할 때 좀 표면을 깨끗하게 매끈하게 된다는 거. 약간의 스크래치도 피로에는 아주 취약한 점이 된다. 노치가 되기 때문에. 열간 가공할 때 너무 고온을 유지하지 마시고 탈탄 방지해주고 표면에도 부식, 그러니까 기름 속에도 들어도 기름을 계속 분석해가지고 그 속에 뭡니까? 수분이 섞이지 않도록 장기 사용 시엔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